신인간혁명 제17권 이케다 다이사쿠 본진. 또 여동생은 자신도 행복해지고 타인도 행복하게 하는 길을 설한 것이 불법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 창가학회 신심은 언니가 원하고 있는 인생을 실현할 수 있어. 언니 같이 신심하자. 해보고 만약 잘못된 것이라면 권유한 나한테도 책임이 있으니까 나도 함께 그만둘게. 여동생의 진심이 미카코의 가슴에 뜨겁게 스며들었다. 자신도 모르게 그만 눈물이 솟아올랐다. 미카코는 기독교의 가르침이나 역사에 모순과 의문을 느끼기 시작한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려고 발버둥 치는 듯한 심정으로 있는 힘을 다해 신을 구도했다. 그런 만큼 입회하기까지 결단을 내리는데 커다란 망설임이 있었다. 기독교 신앙을 버리면 나는 여동생과 함께 지옥에 떨어질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자 긴장되어 몸이 떨렸다. 두려웠다. 그녀를 바라보는 여동생의 검은 눈동자가 눈물에 젖어 반짝였다. 미카코는 그 반짝임이 자신을 생각해주는 진심의 빛으로 느껴졌다. 이 여동생과 함께라면 어떠한 시련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어. 격렬한 갈등 끝에 미카코는 온몸의 힘을 쥐어 짜내듯 대답했다. 해볼게. 언니를 생각하는 여동생의 일념이 승리하는 순간이었다. 여동생은 엉엉 울기 시작했다. 시각은 새벽 3시를 지나고 있었지만 방에서 뛰어나와 어머니에게 언니의 결심을 전하러 갔다. 미카코는 여동생보다 5년 늦게 정식으로 창가학회 멤버가 됐다. 한 번 정한 이상 어디까지나 학회와 함께 나아가자. 혼신의 힘을 낸다는 마음으로 신심에 면려하자. 미카코는 학회 활동에 전력을 기울였다. 자담회에도 기쁜 마음으로 참가했다. 불법 대화에도 진지하게 전념했다. 선배도 세심하게 그녀를 보살폈다. 나만의 행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하면 사회에도 공헌하고 나 자신도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을 보낼 수 있을까라고 계속해서 고뇌해 온 주제의 답을 창각회에서 바로 찾을 수 있었다. 미카코는 모든 사람이 타인의 행복과 세계 평화를 실현하는 광선유포라는 목적에 살면서 더불어 각자가 자신의 꿈을 향해 기쁨을 만끽하며 인생을 구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일찍이 미카코가 생각했던 비장한 각오에 넘친 자기 희생과는 크게 달랐다. 명랑하고 발랄하게 봉사하는 모습이며 헌신이라고 생각했다. 바로 자신이 찾아 헤매온 인간의 길이 있었다. 미카코의 성장은 눈부셨다. 미카코는 여자보안 증가나 어서연찬 등 활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진지하게 몰두했다. 인간은 책임을 완수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다.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의 부인이며 사회운동가로 잘 알려진 엘리너 루스벨트의 예리한 통찰이다. 기스카와 미카코는 야마모토 시니치 회장의 지도나 강의 등을 철저하게 배웠다. 또 선배들에게서 시니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원했다. 야마모토 선생님을 만나 뵙고 싶다. 나도 제자가 되고 싶다. 미카코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여자 고등학교 영어 교사가 됐다. 그러나 광선유포의 중심이 되는 중요한 직장에서 회원 여러분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는 마음이 나날이 강해졌다. 또 세상과 함께 투쟁할 수 있는 직장에서 일할 수 있기를 염원했다. 머지않아 그녀의 바람은 이루어졌다. 본부 직원이 되어 영어 월간지 세이쿄 타임즈 편집에 종사하게 되었다. 기스카와 미카코는 어느 날 야마모토 시니치에게 개인적으로 격려를 받을 기회를 만났다. 그녀는 직원이 되었으니 학기를 위해서 회원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자. 일생을 스승과 함께 광선유포에 바치자고 마음을 굳게 정했다. 시니치는 그녀의 상쾌한 표정과 말에서 그 각오를 느낄 수 있었다. 언젠가 직장의 부서 뱃속에 관한 화제로 대화할 때 그녀는 딱 잘라 시니치에게 말했다. 광선유포를 위한 일입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곳이라면 어디라도 가보겠습니다. 어디로 이동해도 그곳이 내 사명을 다할 터전이라고 정해 끝까지 분발해야 하는 것이 직원의 정신이다. 드디어 그녀는 본부 서무궁으로 이동하게 됐다. 야마모토 회장의 나날의 행동을 직접 볼 수 있었다. 학교의 모든 일을 양 어깨에 짊어지고 격투에 격투를 거듭하는 신이치는 식사할 때나 일하는 사이에도 항상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을지 생각하며 끊임없이 격려를 보내는 것이었다. 그 모습에 기스카와는 경탄했다. 어느 날 시심이 약해져서 행복의 궤도에서 벗어나려는 여자보원에게 신이치가 이렇게 말했다.
설령 당신이 어딘가에서 슬픔에 잠겨 있다 해도 나는 어떻게든 찾아내어 반드시 행복하게 할 겁니다. 이것이 창가학회 회장의 정신입니다. 이 말을 들은 기스카와는 한없이 따뜻한 스승의 자의를 느끼며 가슴에서 뜨거운 무엇이 솟아올라 견딜 수 없었다. 시니치와 대하면서 기스카와는 통감했다. 선생님은 잠시도 쉬지 않고 뼈를 깎는 듯 광선유포의 지휘봉을 잡고 계신다. 오로지 사람들의 행복과 세계 평화를 바라며 이것이 우리 스승이다. 가스카와는 부자석 신명이라는 경문의 뜻을 처음으로 알 것 같았다. 제자라면 나도 같은 결의로 일어서자. 기스카와는 맹세했다. 이전보다 한층 더 맹렬히 활동의 제일선으로 뛰어나갔다. 그리고 여자부 안에서 점차 두각을 나타내 1970년 8월에 여자부장으로 취임했다. 새해에 열린 각부 부회장에서 야마모토 신이치는 여자부의 미래상을 상상하면서 기스카와 미카코에게 말했다. 20년 후, 30년 후에는 지금의 여자부가 속속 세계로 진출해 활약하는 시대가 되겠지요. 평화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여성입니다. 또 여성에게는 시대를 움직이는 저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21세기의 세계적인 여성운동의 새로운 흐름을 열어야 합니다. 이 부장회에는 기스카와 미카코를 입회시킨 여동생 미나코도 소녀부장으로 참석했다. 시니치는 미나코에게 시선을 보내며 말했다. 현재 여자부의 뒤를 잇는 21세기의 주역은 소녀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멤버를 육성하는 분들의 사명은 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나코가 대답했다. 이어서 시니치는 청년들에게 호소했다. 새로운 무대가 열렸습니다. 학회도 광포의 미래도 모두 여러분의 것입니다. 청년의 아침이 왔습니다. 신이치는 이튿날 2일에는 총본산으로 이동해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 대표 간부에 참석했다. 불법은 승부입니다. 악을 타도하느냐, 악에 패배하느냐, 그것이 광선유포의 공방전입니다. 지면 불법도 학회도 중도에서 끊어집니다. 이기면 정의가 입증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반드시 이겨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해 신이치의 사자후였다. 이튿날 3일은 대객전에서 열린 제1회 5년회 총회에 참석했다. 5년회는 1966년 1월 당시 고등부, 중등부, 소년부 대표가 스니치 스라에 모여 결성한 인재 육성 그룹이다. 5년마다 모이기로 서로 약속해 5년회라고 이름 지었다. 그 새 출발을 알리는 총회가 열렸다. 신이치는 21세기의 광선유포를 의탁한다는 심정으로 멤버와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총회에서는 학회는 사자다. 진정한 사자의 후계자로 성장하라고 외치며 나아가 미래에도 승리하자고 맹세하고 모두 함께 만세 삼창을 했다. 지금이야말로 새 시대를 향한 역사의 원점을 새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신이치는 새해부터 혼신의 힘을 다해 목숨을 걸고 진지한 승부의 싸움을 시작했다. 광포 제2장의 본격적인 개막을 맞아 야마모토 신이치가 가장 중점을 둔 일이 창가회의 본진 대도쿄를 재구축하는 일이었다. 본진이 견고하지 않고서는 광선유포에 승리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1월 7일 신이치는 시나노마치에 있는 세이쿄 신문사에서 열린 도쿄 신주쿠구 1.1596 신주쿠 성인회 모임에 참석했다. 지난해 기념 촬영 때 청년보원으로 결성한 그룹이다. 신해치는 본진 중의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신주쿠 청년들이 더 한층 힘차게 시련을 극복하고 명랑하고 씩씩하게 전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모임에 참석했다. 실은 지난해 12월 제33회 중의원 총선거의 공명장에서 59명이 입후보했는데 29명이 당선해 해산시의 47명보다 크게 밑돌고 말았다. 도쿄에서도 쉽게 선거구에서 신명을 내세워 6명이 당선했지만 도쿄 1구, 지요다, 미나토, 신주쿠구, 3구, 메구로, 세타가야구, 5구, 도시마, 내리마구, 8구, 주오, 분교, 다이토구의 공명당 후보는 차점으로 낙선했다. 학회는 후보자를 지지했지만 어디까지나 당락은 후보자 자신의 책임이며 당의 문제다. 그러나 사회 건설의 주체자로서 입정 안국을 목표로 인간을 소중히, 인간을 존중하는 정치를 실현하고자 열심히 지원 활동에 전념한 학회원들로서는 패배가 원통했다.
신주쿠구 동지가 지원한 후보도 낙선하고 말았기 때문에 그만큼 모두의 낙담도 컸다. 무슨 일이든 지면 비참하다. 분투도 물거품이 되고 만다. 활력도 빼앗기고 만다. 하지만 승리는 통쾌하다. 환희와 힘이 넘친다. 그러므로 일단 싸움을 일으켰으면 반드시 이겨야 한다. 신이치는 참석한 멤버와 1시간 10분에 걸쳐 간담하며 목숨을 쥐어 짜내듯 용기 있는 새 출발을 부르짖었다. 행동에 있는 곳에 파문이 퍼진다. 그곳에서 승리의 물결이 일어난다. 신이치는 움직였다. 1월 13일, 14일에는 아이치현으로 나라가 전력을 다해 지도하고 15일에는 세교 신문사에서 열린 교학부 대회에 참석했다. 그리고 21일에는 도쿄 내리마고의 반 간부들과 기념 촬영을 하기 위해 촬영장으로 향했다. 내리마고는 면적도 인구도 도쿄 내 23구에서 손가락 안에 꼽힐 만큼 뛰어나다. 무사시노의 옛 모습이 남아있는 잠목리과 밭도 있다. 한가하고 고요한 주택가도 있고 단지도 있으며 서민층의 정서가 넘치는 상가도 있다. 이른바 도쿄의 축소판이라 해도 좋은 구이며 다양한 인재가 모이는 미래성 풍부한 지역이다. 신이치는 그 내리마의 동지 역시 중의원 선거에서 패배한 후 의기소침해 있는 것이 가슴 아팠다. 기념 촬영장인 체육관은 나무들이 무성한 샤쿠지 공원 바로 근처에 있다. 신이치는 정오가 지나 촬영장에 도착했다. 밖에는 만화풍의 무밭 그림이 높이 4미터, 길이 수미터에 걸쳐 그려져 있었다. 자세히 보니 조그만 종이를 붙여 맞춘 모자이크였다. 유지가 내리마 고장의 유명한 내리마무 그림에 모두의 기계를 담아 제작했다고 한다. 고맙군요. 즐거운 그림입니다. 신이치는 그 그림을 올려다보며 동지들에게 어떻게든 용기, 희망, 기쁨을 주어 무너지지 않는 행복을 위해 다시 걸기하기를 촉구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신혜진은 대기실로 들어가자 리마 간부를 불렀다. 모두 어딘지 모르게 기운이 없어 보였다. 부인부 중심자 눈에는 살짝 눈물마저 글썽거렸다. 지원 활동을 한 선거에서 패배에 분해서 견딜 수 없는 것 같았다. 신혜진은 미소를 띠고 힘찬 목소리로 말했다. 자, 새로운 내리마를 만듭시다. 새로운 인재를 육성합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지 않는 도쿄의 모범이 될 내리마를 구축합시다. 새로운 50년 미래를 목표로 광포 제2장을 열기 위한 도쿄 지도의 첫 걸음을 지금 내리마에서 시작했습니다. 내리마는 새 시대에 상승하는 태양으로 떠올라야 합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는 초창기에 가마타 지부가 있던 오타고를 비롯해 일찍이 큰 지부가 있던 구의 조직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으니 바야흐로 새로운 힘이 대두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 원점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신이치는 차가운 바람 속으로 뛰어나갔다. 그리고 시례를 정리하는 멤버를 보고 말을 건네며 직접 찍은 태양 사진에 격려 한마디를 적어 선물했다. 드디어 촬영을 시작했다. 총 12회 3,700명이 참가한 대규모 기념 촬영이었다. 각 그룹과 함께 촬영할 때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온 힘을 기울여 지도와 격려를 했다. 남자부에는 지속하는 신심을 강조했다. 기나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최후의 승리입니다. 대성인이 그 승리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받기는 쉽고 가지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성불은 가지는 데 있으며 어서 1146조라고 말씀하셨듯이 무슨 일이 있어도 신심을 학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광선유포를 위해 살면 험담도 듣습니다. 박해도 만나겠지요.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절망적인 생각이 빠지는 경우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젊은 사자입니다. 어떠한 폭풍우에도 세찬 바람에도 결코 겁먹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강하게 인내하면서도 유연하게 거듭 반복해서 끝까지 도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도전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후계 인재며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대학부와 기념 촬영을 할 때는 이렇게 부르짖었다. 아무쪼록 아버지 어머니를 소중히 하세요. 그리고 어디까지나 서민의 편이 되기 바랍니다. 대학이라는 최고 학부에서 배우는 의의는 서민 위에 군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민중을 섬기고 민중을 지키고 민중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여자부에는 교학 연찬의 중요성을 말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어떠한 철학을 근간으로 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궁극의 지혜, 예지를 응축한 어서를 의처로 삼는 가운데 복운의 궤도가 있습니다.
신의치는 여자부 대표로 구성한 내리마 여자생명철학연구회도 발족시켰다. 또 부인부에는 친척 이웃에게 우호의 폭을 넓히기 바랍니다. 그곳에 광포의 축도가 있습니다라 했고 작년부에는 도쿄의 모범이 되는 내리마를 구축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직장과 지역에서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라고 말했다. 신이치는 도중에 깊은 피로가 엄습했지만 마이크를 놓지 않았다. 이날 야마모토 신이치는 성장을 위해 중요한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자기만의 세계에서 벗어나 성장하려면 스스로 책임을 짊어져야 합니다. 커다란 책임을 맡을수록 그만큼 경애가 넓어집니다. 내리마 여러분은 자기구만 생각하지 말고 어떠한 활동이라도 도쿄 전 지역과 일본의 승리를 책임지겠다고 마음을 정하기 바랍니다. 어느 지역이 고전한다고 들으면 바로 달려가 응원하는 것이 이체의 동심의 학회 정신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 일념이 바로 도쿄의 모범 내리마를 구축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또 내리마는 도쿄도 내 23구 중 학회 본부에서 가장 멀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은 나와 함께 있습니다. 본부 직결이란 신심으로 일어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도쿄의 모범이 되는 상승의 역사를 만듭시다. 예! 라는 힘찬 목소리가 체육관에 울렸다. 신의치는 혼신의 힘을 다해 격려를 계속하면서 모두가 활기를 되찾는 것을 실감했다. 그것이 정말로 기뻤다. 기념 촬영을 마친 후 근처 샤쿠지 회관도 방문했다. 신이치는 그곳에서 동행한 간부에게 21세기의 내리마를 전망하면서 기대됩니다. 내리마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하고 수차례나 반복해서 말했다. 2월 4일 신이치는 구내 체육관에서 열리는 나카노 청소년 스포츠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나카노구로 향했다. 입춘에 해당하는 이날은 아침부터 푸른 하늘이 펼쳐졌으며 포근하고 바람도 상쾌했다. 바야흐로 봄이 왔음을 느꼈다. 나카노구에는 전쟁 중 군부 정부 탄압으로 투옥된 도다 조세이가 마지막에 갇혀있던 도요타마 형무소, 후에 나카노 형무소가 있다. 도다는 1945년 7월 3일 옥산 초대회장 마키구치 스네 사부로의 유지를 이어받아 광선유포를 위해 홀로 일어서겠다는 결심을 가슴에 품고 감옥문을 나왔다. 폐허가 된 벌판에 새겨진 한 발 한 발의 발자국은 새로운 투쟁을 향한 투혼의 각인이었다. 신이치는 차 안에서 생각했다. 참으로 나카노는 사자가 대투쟁을 시작한 광포를 서원한 원점의 땅이다. 그래, 여기에 평화와 행복을 구축할 크나큰 인재의 산맥을 만들자 반드시. 신이치는 나카노역에서 가까운 구내 체육관에 도착했다. 이곳에서도 스포츠 모임에 참가한 멤버를 격려하기 위해 잇따라 기념 촬영을 했다. 그 틈틈이 모두에게 지침을 선물하는 등 대화의 꽃이 피었다. 부인부에게는 일본에서 제일 밝은 나카노를 일본에서 제일 밝은 가정을 이라고 격려하고 장년부에게는 현명하게 자신의 건강을 관리해서 장수하는 인생을 보내라고 격려했다. 나아가 모여있는 남자부, 여자부, 대학부, 고등부, 중등부, 소년, 소녀부 멤버와도 함께 기념 촬영을 하며 간담회 한때를 보냈다. 신혜치는 말했다. 도다사님의 사자 정신을 계승하는 나카노 여러분은 학회원 누구나 나카노 동지가 있으면 안심이다라고 말하는 인재의 산맥을 또 우정의 만리장성을 구축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원이 사회 각 분야에서 제1인자가 되어 신심의 실증을 멋지게 나타내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이 중에서 장래 노벨상을 받는 사람도 나왔으면 합니다. 또 회사 사장도 되기 바랍니다. 대학교 총장이나 변호사, 위대한 언론인도 나왔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장래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자 쉴 새 없이 대답 소리가 들렸다. 여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소녀가 말했다. 그래요. 여배우 한 사람 그리고 아나운서가 되겠습니다. 좋군요. 그 밖에 갖고 싶은 직업이 있나요? 예, 유엔 사무총장이요. 중학생이 외쳤다. 웃음소리가 퍼졌다. 알았어요. 유엔 사무차장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은 작가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노벨 문학상이군요. 먼저 아쿠타가와상을 받아야 해요. 모두의 장래 포부가 박사나 교장, 음악가, 만화가, 사업가, 통역사, 조리사 등 가지각색 분야에 이르렀다. 목표를 갖는 것은 희망을 갖는 것이다. 목표가 정해지면 한 발 한 발의 걸음걸이에도 힘이 들어간다. 신혜진은 그 자리에 모인 멤버의 가슴에 미래를 비추는 찬연한 희망의 태양빛을 보내고 싶었다. 멤버의 포부를 대강 듣고 신혜진은 말했다. 지금 여기서 여러분의 포부를 다 들을 수는 없으니까 장래의 희망의
희망을 쪽지에 적어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각자 자신이 내건 목표를 향해 30년 후를 내다보고 나아갑시다. 모두 박수로 응했다. 신이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둘러보면서 힘주어 말했다. 청년은 큰 뜻을 품고 실력을 쌓아 사회에서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실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으로 어떤 입장에 있더라도 학계 조직에서 서민의 철학자로서 민중을 지키고 격려하며 광선유포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근본에 두고 민중의 행복과 승리를 위해 투쟁하는 위대한 사장, 위대한 변호사, 위대한 교육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30년 동안 2월 4일을 중심으로 해마다 모였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큰 박수 소리가 체육관에 울려 퍼졌다. 신의 치는 박수 소리가 그치기를 기다렸다 말했다. 나는 다 함께 대승리를 장식하고 서로 격려한다는 의미에서 여기 모인 멤버로 나카노 형제회를 만들자고 제안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박수 소리뿐만 아니라 커다란 환성까지 울려 퍼졌다. 그럼 오늘부터 여러분은 미래 30년을 향해 동지의 맹세로 맺어진 나카노 형제회입니다. 30년 후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 될지, 누가 사라지는지, 누가 맹세를 완수하는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합시다. 그 자리에 있는 멤버 1,300여 명의 얼굴에 결의의 빛이 비쳤다. 인류만이 목표를 설정해 그것을 달성하려는 능력을 갖고 있다. 미국의 언론인이자 사상가인 노먼 커진스의 통찰이다. 신해치는 그 후 배구, 탁구 등 지역별 대항 경기를 관전했다. 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요청으로 직접 탁구 라켓을 잡고 경기에도 특별 참가했다. 청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자. 이것이 신이치의 마음이며 또한 거기에 인재 육성의 근본 정신이 있다. 탁구 경기를 마치고 대기실에서 신이치는 자리를 함께한 청년부 간부에게 말했다. 오늘은 나카노의 미래 대발전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예, 각자 30년 후라는 목표가 명확해져 모두 새로운 인재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이것이 새로운 인재 육성의 본보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나도 인재 육성의 장대한 실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자신의 인생 목표를 향해 크게 전진해서 꿈을 실현하는 원동력이 되면 좋으련만. 이야기를 하면서 신혜치는 지금까지 결성한 여러 인재 육성 그룹을 떠올렸다. 대부분은 그 그룹의 탄생을 최대의 긍지로 여기며 정기적으로 모여 서로 격려하며 다 함께 큰 성장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그 중에는 깊은 의의를 담아 엄숙한 결성식을 치렀는데도 그 자리에서 끝나고만 그룹도 있다고 들었다. 그래서는 애써 심은 씨앗을 썩히는 일이 되고 만다. 결국 결성된 그룹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는 그 중심자의 일념에 있으며 또 모두의 의지와 자각의 문제다. 의의라는 것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무엇을 만들었느냐에 따라 깊어지기도 하고 얕아지기도 한다. 신이치는 말을 이었다. 나카노 형제회도 여러분 자신이 이 모임을 긍지로 여기고 반드시 맹세를 완수하겠다고 진지하게 결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성공 여부가 달렸습니다. 그렇게 정하고 30년 동안 해마다 모여 역사를 거듭 쌓으면 학회를 대표하는 모범적인 인재 육성 그룹이 되겠지요. 요는 여러분이 오늘의 결심을 얼마만큼 지속할 수 있는지에 달렸습니다. 나도 전력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나카노 형제회 동지는 이날 신이치와 한 약속을 잊지 않았다. 스승에게 맹세한 일을 반드시 완수해서 사회의 지도자가 되자고 각자가 맹렬한 기세로 자신의 목표를 향해 도전했다. 그리고 이듬해 2월 4일에 학기 본부에서 열린 나카노 형제회 총회를 시작으로 해마다 총회 등을 열어 서로 성장을 확인하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멤버 전체가 뜻을 모아 강하게 요청함으로 나카노 형제회 회장도 맡았다. 총회 때마다 책임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근황을 모아 신이치에게 보고했다. 멤버는 해마다 한 걸음이라도 두 걸음이라도 성장한 모습을 보이려고 열심히 분투를 거듭했다. 신이치는 그 근황 보고를 꼼꼼히 읽었다. 그 보고를 보는 일이 무엇보다 즐거웠다. 결성 10주년을 맞은 1983년 나카노 문화회관 부지 내에 나카노 형제회관이 완성돼 개관식을 맞았다. 형제회는 나카노 이외에도 각지에 결성했지만 그 이름을 딴 회관의 탄생은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 형제회관 안에 전원의 이름을 새긴 명판을 설치했다.
신이치도 형제회 회장으로서 뛰는 가슴을 안고 이것을 찾았다. 그리고 생명에 깊이 새기듯 명판에 새겨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에 눈길을 보내며 기원을 담아 정성껏 말했다. 시대도, 그대도, 또한 그대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신의 목표를 완수해서 사명의 넓은 하늘을 향해 자유자재로 난무하기 바라네. 도쿄도고는 인구 유동이 심해서 나카노구에서도 세월의 흐름에 따라 전근이나 결혼 등으로 구 밖으로 이전하는 멤버가 많아졌다. 또 해외로 웅비한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모두 해마다 총회에는 일본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자진해서 달려왔다. 선생님과 그리고 동지들과 나는 맹세다. 총회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서둘러 달려가자. 신의를 지키며 사는데 인간의 숭고함이 있다. 그 두터운 신의로 맺어진 사제의 유대와 아름다운 우정으로 맺어진 나카노 형제회를 위해 신이치는 시간을 할애해 여러 차례 총회에 참석해 지도와 격려를 거듭했다. 1984년 제12회 총회 때는 참가 멤버들이 한 곳에 서명하여 그 총회에 참석한 신이치에게 전했다. 그러자 신이치는 그 중앙에 이렇게 적었다. 아, 기쁘구나. 천하의 빛나라 형제회. 2003년 2월 4일 나카노 형제회는 마침내 약속한 결성 30주년을 맞았다. 그 기념 근행회를 도쿄 시나노마치의 시나노 평화회관에서 열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이날 도저히 시간을 내기 힘들어 참석하지 못했지만 다음 목표로 2010년 학회 창립 80주년을 향해 계속해서 해마다 함께 모이면 어떨까요? 하고 새롭게 제안했다. 그리고 이듬해 2004년 9월 26일에는 나카노 형제회와 새롭게 나카노고 청년부로 결성한 21세기 나카노 형제회가 함께 하치오지에 있는 도쿄 마키고치 기념회관에 모여 신이치 참석하에 나카노 형제 영광의 모임을 개최했다. 그 참가자 중에는 아버지가 나카노 형제회, 자녀가 21세기 나카노 형제회에 참석한 부자도 있었다. 신심의 바통이 부모에서 자녀에게로 확실하게 계승되었다. 이 30여년 발자취에는 학회가 혹독한 폭풍에 시달릴 때도 있었다. 또 각자 인생의 시련의 바람이 세차게 불어 닥친 밤도 있었다. 그러나 인생에서 스승이라는 부동의 북극성을 가슴에 지닌 멤버는 세파의 모지에게 시달려도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코 잃지 않았다. 그리고 나카노 형제회는 그때 기념 촬영회를 원점으로 해서 모두 각자의 맹세를 향해 나아가며 인생 승리의 금자탑을 세웠다. 참으로 기라성 같은 인재군이 됐다. 훗날 초등학교 교장 등을 역임하고 대학에서도 교편을 잡은 다바타 겐지는 그 기념 촬영회 때 교원 채용 시험을 목표로 일하면서 공부에 맹렬히 도전했다. 센다이에서 자란 그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 밑에서 목소리를 배우면서 정시제 고등학교에 다녔다. 그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입회했다. 다바타는 신심에 면려하고 면하게 몰두하면서 교사가 되고 싶다는 희망을 싹틔우기 시작했다. 그 마음은 졸업 후에 더욱 강해졌다. 남동생도 함께 목수일을 했지만 장남으로서 가업을 이을 수 없다는 말을 좀처럼 꺼내기 힘들었다. 몹시 괴로워하면서 세월이 흘렀다. 어느 날 다바타 겐지는 마음을 정하고 아버지에게 자신의 뜻을 털어놓았다. 가만히 듣고 있던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그런가? 교사가 되고 싶단 말이지. 목수는 집을 만든다. 그리고 교사는 사람을 만드는 일이지. 한번 해 보거라. 기뻤다. 그 말이 가슴에 사무쳤다.